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팩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입만 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은 종합문제죠. 법령상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틀렸네요. 그죠?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2번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이 신청해야 한다. 지번 변경 얘기죠. 지번 변경은 신청 못해요. 누가 하는 거다.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지목 변경은 토지 용도가 바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용도 바뀔 때는 지목 변경 안 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해요. 말이 틀렸죠? 이용이 아니라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 때는 계획을 수립해야죠.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동형 모의고사하고 백선하고 반복해서 보세요. 한 3번 정도 보시면 점수 잘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동형에서 다 동형하고 백선에서 한 문제 빼고 다 나왔으니까 지문들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지문들 좀 잘 정리하시면 돼.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지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를 한다. 단위가 틀렸죠? 보통은 1인데 요 두 군데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토지 지역은 0.1제곱미터랍니다. 0.1. 요 조문도 요거 가로 넣기로 낼 수 있어요. 뒤에를 맞게 하고 0.1인 경우는 어디라고? 600분의 1, 600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한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은 454페이지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요약지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454페이지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뭐라고요? 응? 뭐라고요?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틀리지. 사람들이 그래야 틀리지. 자,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아까 위에 있는 거죠. 자,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누가 하는데?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언제 한다고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 못 하는 거라고. 그냥 누가 판단한다.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이게 다 기출문제죠.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데, 이 문장에서 체크한 데가 다 기출문제. 국토부 장관 승인 아니다.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이 자리에다가 의라고 표시한다 해서 틀린 문제를 냈었죠. 의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4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뭐 임자를 붙인다 해서 무지 잘 나왔었죠. 산자를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지번은 방향이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남동. 답은 1번. 자, 그다음에 3번은 459페이지. 지목 문제. 459페이지. 자, 지목은 작년에 2문제나 냈죠. 뭐 지번, 지목 이런 건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공장 단용도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어디에 있는 거?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잡종지 맞죠? 맞네요. 대표적인 예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거죠.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중에서 잡종지가 아닌 것은 주차장은 빼고요. 주차장은 따로 주차장으로 있죠. 그 다음에 3번 축산 낙농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여기 틀렸네요. 주거용 건축물은 대로 하는 거죠. 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및 묘지 관리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틀렸죠? 그래서 요거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하는 거죠. 틀렸고. 경마장 지목 뭐죠? 경마장. 노는데 유원지. 야영장 유원지야. 체육용지가 아니라 유원지.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우리 지목은 어디에다가 등록하죠? 지목, 도장. 지적도, 임야도, 도로 끝나는데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 등록하는데 도면에다가 등록을 할 때는 부호로 쓰죠. 어디다가 쓸 때? 도면에다가 쓸 때. 대장에다가 어떻게 써요? 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도면에다가는 한 글자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를 쓰는데 4개는 두 번째 글자 쓰죠.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공 이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공원이죠. 공원. 공은 공원을 얘기하고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주라고 써 있으면 그 주유소용지죠.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유는 뭐다? 유지다. 그래서 목장용지는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주차장은 차. 광천지는 광. 이렇게 쓰겠죠. 답은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계.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준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그냥 경계는 뭐죠? 그냥 경계는 도면에 등록한 선이죠. 직선이고 무슨 점을 연결한 경계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 경계고, 그 다음에 실제 땅 위에 있는 것은 구조물은 지상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 경계라는 말은 다른 말. 그래서 지상 말 그대로 지상 땅 위에다가 표시해 놓은 것은 뭐라고 한다? 지상 경계. 그럼 지상 경계는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 밖에 구획 목표가 되면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상 경계, 대표적인 경계점 표지 이런 것을 소관청이 설치했다. 그럼 요거 관리하는 장부를 만들죠.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잘 나오는 문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뭐 등록하죠? 7개 등록해요. 7개.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년에도 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 2번에 있는 거 경계 기준이요.
5가지 경우가 있었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 물하고 접해 있으면 최대 만조, 만수위선. 그 다음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이번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틀렸죠? 네,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3번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 만조 또는 만수가 되는 사업 맞죠? 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지역 사업지구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원래 분할을 할 때는 건물 걸리면 안 되죠. 근데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공사업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할 때, 판결에 의해서 분할할 때 이 4가지는 들리시죠? 4가지는 건물 걸리게 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체 경계 결정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이제 요 문장은 경계에서 이제 마지막 이 5번 문제의 경계와 관련돼서 나오는 주제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요 5번은 틀리게 낸 적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분할할 때 분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분할할 때 측량해요? 분할할 때 측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현장, 땅에다 이렇게 말뚝 같은 거 표시해놓고 측량할 수 있냐고. 현장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 같은 거 표시하고 측량한다고요. 그래서 요 문장은 요 앞에는 생략하시라고. 좀 가로 했잖아요, 제가. 요 가로 치시고, 요거는 이 글을 읽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저 읽으시면, 가로 빼고 읽으시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경계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이죠. 예. 근데 이게 조문에 7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7개를 나눈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거든요. 가로 안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뭐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뭐 도시개발사업주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이 가로 안에 여러 가지 문장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 할 때? 분할할 때 측량한다? 땅에다 이렇게 말뚝으로 표시해놓고 측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낸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다 맞는 지문으로, 그냥 끼워 넣는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아까 5번 문제는 460페이지에 있어요. 5번 문제는 460페이지. 자, 6번은 462페이지. 자, 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면적은 어디에 등록해요? 면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면장. 그 다음에 합병 후 필지 면적은 합병 전 가필지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합병할 때는 면적 측량할 필요 없죠? 합산하여 결정한다. 그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지요. 자, 이렇게 동그란 치시면 됩니다.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죠? 좌표지역이라는 얘기, 좌표. 좌표가 등록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 들리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출제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측량?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 지역. 이렇게 여러 번 규출됐어요.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거 어떤 동네? 좌표가 있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 뭘로 측량해? 좌표로 하는 거죠. 좌표. 도면으로 측량하는 거 아니다. 도면으로 측량해 경계점 좌표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면적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도상에서 구하는 게 전자면적 측정기. 도면 위에서 구하는 게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 그 다음에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좌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들리시죠? 그래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전자면적 측정기법 아니면 좌표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측정이라는 말은 어디서 구하는 거다? 도면에서 구하는 거예요. 도면. 지도를 딱 두고 상상을 하시면 돼. 이 책상에다가 이게 도면을 딱 펼쳐놓고 거기다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걸 대고 이렇게 훑은다고. 그럼 그림을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면적이 계산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전자면적 측정기. 그럼 전자면적 측정기는 뭘로 계산한 거다? 도면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도면으로 측량 못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 좌표해야 한다. 좌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냈는데 맞게도 냈고 틀리게도 냈는데 틀리게 냈을 때 이 문장의 이 자리에다가 경계점 좌표 이 자리에다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그래서 틀리게 냈다고. 말뜻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요 말이 나오면 경위측량법, 세부측량적 그러면은 무조건 뭐라고? 좌표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좌표. 자, 4번. 등록 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자, 등록 전환인데 허용 범위 이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죠? 등록 전환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한다.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는 거 아니죠? 네. 임야 대장 면적 그대로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 대장을 고치고 해야 된다 그랬죠?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야 돼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5번. 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자, 분할입니다. 자, 분할할 때 전후의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적 공무사항의 면적 등 경계를 정정해야 돼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안 분하는 거, 면적에 따라 나눈다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정정해야 된다. 답이 4번. 자, 7번 문제. 자, 469페이지. 469페이지 정리하시면 되고, 공유지원 명부. 지적공부 등록상 작년에 지적공부 4문제나 냈으니까. 자, 공유지원 명부 하면은 이제 공유란 얘기죠? 예, 공유인 거예요. 예, 등록상. 자, 토지이동사유 나옵니까? 토지이동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만 나와요. 예, 자, 면장이었어요. 예,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만 나와요. 소유권 지분, 뭐니까, 공유니까, 지분 나와야 되겠죠? 예, 고유번호 나와야지, 니은자에서 고유번호 나와야 되죠. 자, 디귿, 리을. 자, 8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을 갖춰두는 지역에 지역공부의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요.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된다. 틀렸죠? 예, 여기 틀렸죠? 예, 이 지적도죠,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임야도하고 있을 수 없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면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적도로 고치면 맞나요? 이걸 지적도로 고치면 맞는 말에 그 지적도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꼭 써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네.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 면적 측정 기법에 의한다. 그럼 틀린 거였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경계점 좌표로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첩 변경을 위한 측량. 일시차에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하는 지역에 토지를 한다. 자, 우리나라에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동네는 두 군데예요. 무슨 측량한데? 지적 확정 측량. 저것도 가로 넣기로 낼 수 있어요. 지적 확정 측량. 그건 무슨 사업하는 거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한 거고, 또는 축척 변경한대. 축척 변경 측량한대. 5번.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의 단위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맞나요?
좌표 지역이니까 아까 0.1제곱미터까지 한다 그랬죠? 예, 0.1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예, 맞는 말이죠. 답은 1번. 8번 문제는 472페이지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472페이지. 9번 문제는 477페이지에서 정리하시고요. 자, 지적금 보존에 관한 거. 요새 보존도 계속 내고 있어요.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얘기.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지번부여정마다 일람도 지번생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틀리게 내겠다. 그럼 고칠 때가 여기라고. 예, 무엇마다. 지번부여정마다. 신림동 지적도 따로, 봉천동 지적도 따로 있나요?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 때 동별로 만드냐고. 동별로, 리별로, 동리 이게 뭐예요? 지번부여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마다. 지번부여정마다 만듭니다. 자, 2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사 밖으로 조금 반출할 수 있다. 장례도 냈죠? 자,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시도의사의 승인, 그 다음에 또는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여기 두 가지죠.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도의사 승인. 우리 지적법에서 승인하면 다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국토장관 승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승인은 다 시도의사의 승인입니다. 3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지적공부인데 요 말이 붙어 있죠? 어떤 경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그럼 이건 전산지적공부라는 말이죠. 예, 그럼 요거는 누가 관리해요? 관할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냥 지적공부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그냥 지적공부하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거고, 청사의 지적서고에다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적공부는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산지적공부다 그러면 주어가 틀려요. 예, 그냥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관리해요. 그다음에 4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자, 이 말이 또 붙었네요. 자, 전산 지적공부라는 뜻이고,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지적공부 열람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지적공부 열람. 해당 지적소관청. 열람하고 등본 띄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적공부가 어디에 있으니까? 서고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열람하려면 거기 가야 된다고, 거기. 그걸 뭐라 그래? 해당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슨 지적공부예요? 전산지적공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 연결됐으니까 해당이란 말은 안 붙고, 예. 그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해도 돼요. 동사무소 가서도 뛸 수 있냐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전산지적공부 열람은. 그럼 지적소관청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지적소관청이 누구죠? 지적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제 시험 다가오니까 더 정확하게 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하셔야지. 세종시장도 시장이잖아요. 예. 자, 뭐라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관청이나 누구에게?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틀렸죠? 시도의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 이래야 되죠. 우리 뒤에 또 있지만 부동산 종합공부 누구에게 신청하죠? 열람? 부동산 종합공부도 요 전산화되어 있는 거라고 똑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시다. 작년에는 그걸로 했죠. 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을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X예요. 예. 부동산 종합공부 누구에게 신청하라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예. 전산지역공부 열람 신청하고 똑같다고. 예. 5번 국토부 장관은
정보 처리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역 공부가 멸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복제에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이 말 나오면 이게 지금 뭐예요? 전산 지역 공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산 지역 공부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부 장관. 주어 체크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정확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그럼 부동산 정확 공부 시스템 구축. 지적소관청. 부동산 정확 공부는 무조건 지적소관청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틀린 게 아까 이거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복구. 자, 복구 얘기는 476페이지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적 공부가 없어졌다. 자, 멸실되었다. 그럼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합니다. 그럼 복구할 때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네, 복구 자료 꼭 외우시고요. 네. 자, 지적 공부 등본 있었나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죠. 무엇에 관한 것?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보고 복구해라? 두 개밖에 안 돼.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는요, 7개가 있죠. 지역구 등본도 되고, 측량 결과도도 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있고, 등기부도 되고, 판결서도 되고, 그다음에 좀 말 긴 거 있었죠. 지적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배 등록사항을 증명한 서류. 누가 작성한? 지적 소관청이 작성한 문서면 그거 가지고 돼요. 그다음에 복제된 지적 공부. 백업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소유자에 관한 것은 뭐만 된다?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예. 그럼 등기부가 없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밖에 없죠.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토지니까? 미등기 토지. 맨 앞에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합니다. 자, 11번 문제. 자, 부동산 정확 공부의 등록사항 475페이지. 자, 475페이지 정리하시고, 부동산 정확 공부의 등록사항 5개는 꼭 외우시고요. 예, 부동산 정확 공부에, 자,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오나요? 예, 안 나오죠. 자,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나오나요? 2번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번, 지적 공부의 내용도 나오죠. 그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나옵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기부 있는 내용도 나오죠. 예, 그래서 등기부, 이것도 작년에 나왔고,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에서 총 5개예요. 예, 부동산 가격,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예,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보에 나옵니다. 자, 12번 489페이지. 자, 지적소관청이 오류가 있어요. 직권 정정하는 거예요. 직권 정정. 자, 정정은 신청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직권은 딱 정해져 있죠. 예, 사유가 정해져 있고요. 예, 자, 그래서 기억, 토지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의된 경우 처음부터 잘못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죠. 그러면 니은번 지적도 임야대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경우. 예, 면적의 증감 없이 이거 되고요. 디귿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와 지역공부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자, 토지 표시예요. 자, 토지 표시 어디랑 어디가 틀리다고?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가 부합하지 않죠. 그럼 어디를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쳐야죠.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니까. 그럼 등기부를 정리할 사항이지 대장을 정정할 사유가 아니에요. 네. 자, 1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의된 경우. 측량 한 대로 안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쓴 거니까 직권 정정 사유 있고.
자, 소유자의 착오로 잘못 합병하여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한의 통지가 있는 경우, 자, 등기관이 알려주면 합병 잘못했다라고 알려주면 직권정령 되죠. 근데 누가 잘못했을 때? 소관청이 잘못했을 때. 여기가 틀렸죠. 소유자의 착오, 여기가 틀렸죠. 예. 소유자가 아니라 소관청의 지적, 소관청의 착오로 그래야죠. 기억, 니은, 리을. 답은 2번이었고요. 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자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 입만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자, 13번 문제는 482페이지. 자, 등록전환 문제입니다. 자, 등록전환이라는 말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 그죠? 예, 임야대장에서 토지를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그럼 등록전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조문에 4가지 편이 나오는데 자주 보세요. 익숙하게. 예, 그래서 첫 번째. 자, 산지갈보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이게 등록전환 할 수 있나? 네, 등록전환 할 수 있죠. 네. 여기 요거 뭘 받았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 개발. 그리고 조문, 제가 조문 그대로 내드린 건데 시험 뭐 조문 그대로 내니까. 근데 읽으실 때 말의 뜻은 이 등록전환 요 조문 문장의 맨 앞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임야대장에 토지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이 말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다시 들어보시면, 자, 기억번호 다시 읽으시면 어디 있는 토지인데 지금?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인데 뭘 얻었다고? 앞에 이거 일일이 다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뭘 얻었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임야대장인 토지가 개발될 수도 있냐고. 그래서 허가를 얻었어. 그럼 개발되는 거니까 어디로 옮긴다? 토지대장으로 옮긴다고. 이게 등록 전환.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 허가만 얻으면 옮길 수 있어요. 꼭 공사가 준공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만 받아도 옮길 수 있다고.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재작년에 개정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가 보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것도 등록 전환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뭐라고요? 대부분의 옆에 있는 토지가 다 개발됐어.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옆에 있는 토지가 다 개발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의 토지가 뭘 해? 등록 전환한다고. 그럼 이 땅은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같이 덩달아서 옮길 수 있다고. 개념 이해되시죠? 이때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전평경에서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사실상 개발된 거냐고 지금. 저 어디 있는 땅인데 임야대장인 땅이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어. 그러면 옮길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효, 이런 말은 없죠. 이건 언제 나오는 문장이죠? 요거는 분할할 때 나오는 얘기죠. 분할. 이 문장은 분할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등록전에서 네 번째가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디에 있는 토지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한대.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선, 개발계획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도 등록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하면 4가지입니다. 4가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경우에 등록 전환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뭘 받은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임야된 토지가.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등록 전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다. 그러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에도 등록 전환하는 경우. 되셨죠? 네. 이렇게 네 가지 꼭 정리하시고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4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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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요새 계속 내는 문제. 자, 문제가 뭐죠? 특례 얘기죠? 자, 무슨 특례? 토지이동 신청 특례.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동은 누가 신청하죠? 원래?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는 누구만 신청해라? 사업 시행자만 신청한다고 하는 특별한 조문이 있는 거잖아요. 예, 특례. 자, 1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시도의사에게 해야 된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신고해요? 사업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예,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다가.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해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들어가죠. 예, 이때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하는 경우, 자, 누가 신청하라고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경우, 토지이동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때, 자, 이것도 기준입니다.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보통 토지 이동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보통 토지 이동은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아직 안 써도, 등록을 안 해도 언제 공사가 준공된 때, 아직 대장에다 안 썼어요. 안 썼어도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되셨죠? 네. 자, 답은 1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자, 아까 이 신고 누구한테 했죠? 적소관청에다가 했죠. 네, 며칠 이내 신고해라? 15일 이내. 15일 이내. 다 가로 넣기로 냈죠? 15일 이내.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그죠? 네, 파산했으니까. 5번. 택지개발특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합니다. 이를이 뭐예요? 이를이 뭐예요? 문장 이를. 이를이 뭐예요? 이를. 예? 이거죠? 이거. 토지 이동. 국어가 제일 어렵죠? 국어가 돼야 돼요. 예. 문해력. 이를이 뭐다? 이를이. 토지 이동. 그 원래 토지 이동 신청해야 돼요. 아까 지금 누가 신청한다고? 사업 소유자 신청 못한다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수반될 때는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일일이 토지이동 신청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한꺼번에 무엇으로써? 사업 완료 신고로서. 맨 마지막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를이 뭐다?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예, 됐습니다. 자, 15번 문제. 다음 중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합병은요, 언제 할 수 있죠? 합병은? 언제 할 수 있죠? 하려면 하는 거죠? 합병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잖아요? 합병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문에 이제 그걸 규정한 거죠. 제한. 합병의 제한. 그래서 소유자가 두 필지를 가지고 이제 떨어져 있어. 합병 못 하죠? 붙어 있어야지 합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데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여러분들 쉽게 보시는데 등기의 제한이 있죠. 등기의 제한. 합병하려는데 이런 등기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느냐? 너무 많아. 합병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규정한 거죠? 요거 빼고는 다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러한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럼 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되는 거죠. 되는 거.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죠? 이런 등기는 있어도 되는 거야. 예. 뭐가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재산권. 용의권은 있어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지역권. 이 네 개가 용의권이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뭐 한다는 거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원래 저당권 신탁 등기는 안 되는 건데 저당권에서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 같은, 동일한 이 말이 붙어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 동일한. 자, 이것만 합병돼요. 요게 있는 것은 합병할 수 있어. 예, 요건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고. 합병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자, 15번. 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의 접수와 같은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실 때요, 여러분들 주어를 먼저 체크하세요. 가압류. 이건 뭐 신탁. 그다음에 3번은 전세권. 그다음에 4번은 이건 이제 뭐 축적병이 안에 지역하고 4번은 어떤 구획정리 경기정리 축적병이 시행지역 안에 토지하고 밖에 토지는 안 되는 거죠. 이건 합병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5번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죠. 그럼 1, 2, 3번 중에서 있을 건데 자 보세요. 자 1번은 가압류죠. 1번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앞에 같은이라고 돼 있건 다르라고 돼 있건 무조건 안 돼요. 가압류가 되면 같은으로 돼 있건 다르란 말로 돼 있건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세 개는 앞에 수식어를 봐야 되죠. 지역권은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저당권은 같은, 신탁 등기는 동일한 이런 말이 붙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전세권이에요. 자 전세권인데 등기원의 접수가 다른 전세권이래요. 3번 됩니까? 뭐라고 지금? 전세권. 전세권은 무조건 되는 거냐고. 앞에 무슨 말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붙어 있건 전세권은 합병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게 앞에부터 막 있다 보면 막 헷갈려. 갑자기 헷갈려지니까 주어를 먼저 딱딱딱 체크하시고 가압류는 무조건 안 된다. 가압류는 무조건 안 되고 2번은 뭐예요? 신탁. 신탁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앞에를 봐야 돼. 뭐라고 돼 있죠? 다른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같으로 되어 있건 다르로 되어 있건. 답은 3번.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아시는 건데 시험장에서 가끔 실수하신다고.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16번은 488페이지. 488페이지. 자, 우리 법령상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 대위 신청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래서 국가가 취득할 때 행정기관회장, 행정기관회장이나 지자체장이 대신할 수도 있고, 채권자 대신할 수가 있고, 공동주택이라면 3번에 집합권법상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 지자체가 취득할 때 지자체,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죠. 4번이 들었고, 공공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자에서 네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그 다음에 집합권법상 관리나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전제 조건은 요거예요. 요건 제외합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제외하는 거예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자, 요거를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표현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정대상 토지면 정정부터 하고 대위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정정대상 토지면 정정부터 하고 대위하든지 말든지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483페이지.
자, 다음 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단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는 분할 신청할 수 없다. 자, 분할이 무슨 대상이래요? 허가 대상이래, 허가 대상이래. 그럼 순서가 뭐부터 받고? 허가부터 받고 분할을 신청하라 이 말이고, 맞고. 2번, 관계법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예, 지목 변경 며칠 이내에 신청해라. 60일 이내에 신청하고요. 예,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3번, 산지 가입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리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건조가 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아까 우리 읽었던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지목 변경 관계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예,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은 이제 무관하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지역구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대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구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역구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예. 자, 누구에게 통지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말소를 신청하라라고 통지해 주죠. 5번, 소유자는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자, 분할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때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을 정리하면 1필지 전부가 용도가 바뀌면 뭐만 하면 돼요? 1필지 전부가 형질 변경이 되었다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해야죠? 2번에서 보셨잖아. 자, 2번 다시 읽으세요. 2번. 관계범위에 대한 토지에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중대, 형질 변경되었다고. 그럼 뭘 신청하라고? 지목 변경을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형질 변경이 되는데 1필지 일부만 형질 변경이 될 수도 있냐고. 1필지 일부만 형질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럼 형질 변경 됐으니까 뭘 하는데? 여기. 형질 변경했으니까 뭘 하는데? 지목 변경을 하는데 일부만 형질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 하는데 잘라야죠?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을 언제 해야 돼? 지목 변경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목 변경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니까 60일이 되니까 분할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할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분할은 언제 할 수 있냐? 법에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뭐 할 수 있죠? 분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뭐 할 수 있죠? 분할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의무가 없다고. 없고, 예, 1필지 일부일 때만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죠. 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4번 같은 경우에 요거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해주면 요거는 이제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90일 이내에 신청해요. 말소는 90일. 보통 토지동은 60일인데 말소는 90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자, 축적 변경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일로 각각 옳은 것은 축적 변경은 486페이지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486페이지) 자, 지적소관청은 시도의사 또는 대지의사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며칠 이상 공고? 20일 이상 공고. 축적 변경 시행 공고죠. 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산정했을 때는 청산금 조설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며칠 이상 공고? 15일 이상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에. 19번. 자, 지적 측량 기한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검사 기한은 빼고요. 자, 지적 측량 기한은 원래 며칠이죠? 5일이죠. 5일. 그 다음에 가산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며칠인데 5일인데 가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나? 5일에다가 이걸 요새 계속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5일에다가 더하기 가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기준점 설치해야 될 때.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플러스 더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며칠을 가산해줘요? 가산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을? 4일.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더 늘어나는 거죠? 됐나요? 예, 저 국어적 표현으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푸시면 기준점이 몇 개예요? 19점이에요. 19점. 그럼 며칠을 가산해 줘야 돼? 응? 며칠을 가산해 줘야 돼요? 5일을 가산해 줘야죠. 5일. 5일을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 원래 며칠에다가 5일에다가 5일을 더하니까 답은 10일이 되는 거죠. 10일. 말 이해되세요?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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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제가 케어를 해드려야지. 자, 원래 며칠인데? 원래는 5일이잖아요. 5일은 기본적으로 5일이에요. 무조건 5일보다는 넘어야 되겠지? 근데, 자, 봅니다. 그 말의 뜻은 이해되세요? 아까 기준점을 설치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측량하는 거죠? 지적 측량하는 거잖아요. 지적 측량하는데 만약에 분할이다. 그럼 분할 측량할 때 며칠 동안 해요? 5일 동안 해요. 5일? 그럼 분할을 측량을 할 때 뭘 가지고 분할 측량을 할까? 기준점을 가지고. 자, 이게 10번지예요. 여기 900 도로가 있고요. 자, 시골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골이요. 자, 10번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10번지를 이렇게 나눠달래. 이게 뭐 하는 거죠?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럼 측량해야 되냐고.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요 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요 점을 어떻게 찾아? 요 점을 어떻게 찾아? 주변에 기준점들이 있다고. 기준점들은 우리나라 곳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냐고.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미 있는 이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거라고. 현장에 가서. 며칠 동안. 5일 동안 하는 거라고. 5일 동안 측량하는데 이 10번지 측량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게 시골이라서 이 주변에 기준점이 없을 수도 있냐고. 이 근처에 기준점이 없어. 그럼 바로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해되시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읍내에 기준점이 있어, 지금. 읍내에 기준점이 있으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바로 못하니까 읍내에서 따와서 기준점을 이 주변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기술적으로 측량을 한다고.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준점, 이 도시 지역은 기준점들이 곳곳에 다 있으니까 바로 며칠 동안 하면 되는데, 5일 동안 하면 되는데, 동네 주변에 기준점이 없는 동네라면 뭘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냐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원래 며칠인데, 5일인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뭐 해준다? 좀 똑같이 쓰는 거야. 뭐 한다고? 가산해 준다고요? 그럼 가산을 며칠 해주냐고? 응?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시라고. 그럼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이게 안 까먹는 거야. 그럼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가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면은 시간을 더 줘야 되냐고.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데 며칠? 4일 준다고. 하나 만드는데 하나만 있으면 하겠대. 그 하나 만드는데도 며칠? 4일. 10개 만드는데도 4일. 15개 만드는데도 4일. 그래서 몇 점 이하는 15점 이하는 다 똑같이 며칠 준다. 4일 동안 만들어라 이런 얘기라고. 근데 15점을 넘을 수도 있냐고. 넘을 수도 있냐고. 넘을 때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이 4일에다가
하루씩 늘어난다 이 말이라고. 말 되시죠? 예, 초과는 몇 점마다? 4점마다. 그럼 기준점 16점 만드는데 며칠 줘요? 5일 줘야지. 15점까지는 4일이었는데 15점을 넘잖아. 넘을 때는 4점마다 얼마씩 늘어난다고. 1일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6개 만드는데 5일. 17개 만들 때도 5일. 이렇게 된다고요. 예, 4점마다. 그럼 20점, 21, 22, 23은 하루 더 늘어나는 거겠죠? 말 되시죠? 예, 그래서 몇 점마다 하루씩. 4점마다 하루씩 늘어가요. 그래서 15점 이하는 며칠에다가? 15점 4일에다가. 예, 그럼 지금 문제는 어디예요? 기준점 몇 개래? 19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며칠을 가산하는 거예요? 5일을 가산해야죠. 4일에다가 하루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며칠에다가? 원래 5일에다가 요거 지금 가산한다는 기준점 만드는 시간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5일에다가 기준점 만드는데 5일 더해서 10일 동안 한다고. 10일 동안. 되셨어요? 예. 네. 10일입니다. 예. 검사,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검사기간 물어보면, 검사기간 물어본다 할게요. 그러면 검사기간. 이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문제를.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푸시면 되는데, 문제를 막 만드셔가지고,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해드릴게요. 예. 검사는 누가 해요? 주체가 달라요. 이 측량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수행자가 하는 거고, 검사는 누가 하는 거? 지적소관청. 수행자가 자기가 검사까지 못한다?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얼마냐 이건 잘 안 내요. 모의고사에나 내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잘 안 내. 그래서 이건 누구 따로따로 얘기해야 돼. 수행자가 측량하는 기간 며칠, 그 다음에 소관청에서 검사하는 기간 며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따로따로 내요. 예. 근데, 그럼 소관청에서 검사하는 기간은 얼마냐? 그럼 검사는 4일이에요. 며칠 동안 한다고? 예. 4일 동안 해요. 예. 그럼 4일 하는데 이것처럼 기준점을 만들어낸다. 그럼 기준점도 검사해야 되나? 지금 기준점이 이미 있으면은 기준점은 이미 옛날에 검사한 거니까 기준점을 검사할 필요는 없고 지금 기준점 가지고 한 요 분할 측량만 검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 되시나? 예. 그럼 그때 며칠 동안 검사? 4일.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분할을 하는데 기준점을 새로 만든 거래. 그럼 새로 만든 기준점도 검사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기준점 검사하는 기간은 수행자가 기준점 만든 기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검사하는데 며칠? 하나 검사하는데 4일. 15개 검사하는데 4일. 똑같다고. 그래서 15점 이하는 며칠 동안? 4일 동안 검사하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16점, 15점 초과할 때는 초과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기준점 검사하는 기간은 똑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 예. 그래서 수행자가 기준점을 만드는데 10일 동안 기준점을 만들었다. 그럼 검사 기간도 10일. 이해되시냐고? 똑같다고. 예. 그래서 좌동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요약제 우리 책에 보면은 표로 그려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어. 자,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 측량한 거 검사하는 기간은 그랬으면요. 요 문제를. 검사 기간은 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검사하는 기간은 그러면은 요 문제를 그대로 두고 기준점 12점 설치하고 좀 측량했잖아요. 예, 그럼 검사하는 기간은 9일 하시면 돼, 9일. 이해되십니까? 예. 수행자가 며칠 동안 측량했고, 수행자가 며칠 동안 측량, 10일 했잖아요, 10일. 지금 답이 10일이라니까? 답이 10일이잖아요. 그럼 요거 검사하는 기간은 9일이겠죠? 원래 며칠인데, 검사가? 4일인데, 요것도 검사해야 되잖아요. 검사는, 기준점 검사하는 기간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5일을 가사니까 4 플러스 5에서 며칠? 9일. 그럼 만약에 모의고사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치면 그러면 총 19일이 되겠죠. 11 플러스 9일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 선생님 되셨나요? 선생님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20번 문제 가시죠. 20번 이제 하고 싶게요. 네, 지적 다 하고 나서. 자, 20번 문제. 자,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접근사. 이것도 요새 계속 나오는 문제. 자, 1번. 소유자 이관계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을 거쳐 지방지의 지적측량 접근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측량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게 뭐죠?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한 번만 더 입으로 하세요. 적부심사. 입으로 해야지 머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그럼 누가 청구해요?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이관계인이 할 수도 있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청구해요? 맞아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데 어디를 거쳐? 시도사를 거쳐. 여기가 틀렸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시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관청을 거쳐라는 표현이 아니라 시도의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요 틀게 이렇게 냈죠. 작년에도 이렇게 틀게 지문냈어요. 그럼 이제 요 조문에서 자 보세요. 지문 정리가 이런 거예요. 요 조문에서 정리하실 것은 요 두 개의 동그라미라고. 요 문장에서 주의 깊게 볼 때가 요 두 개의 동그라미. 여기를 틀리게 낼 수도 있고 여기를 틀리게 낼 수도 있다고. 말 되셨나요? 그래서 어디를 해다 정말 시도의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근데 소유자, 외의자는 측량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다. 자, 다시 소유자, 외의자는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X죠.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수행자도 할 수 있다. 되셨죠? 수행자. 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수행자가 한 것을 또 어떻게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냐. 다툼이 생겼을 때 적부심사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 측량을 누가 했어요? 수행자가 했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자기가 해놓고 어떻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냐. 다른 수행자일 수 있는 거예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누구죠? 요 지적측량 수행자라 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말로 지적공사. 옛날 말 우리 입에 배는 건 지적공사죠. 거의 100년 동안 지적공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름이 바뀌었잖아.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입으로 한 번 더 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조금 말이 낯설죠? 한국국토정보공사. 그걸 LX공사라고 그래요. 광고판에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판에는 LX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LX공사. 뭐 LH공사, LX공사. LX공사를 뭐라고 한다? 정식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옛날 이름이 지적공사예요.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적측량 수행자고 지적측량업자도 지적측량 수행자예요. 뭐라고요?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 민간업자들인데 아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사죠. 공사잖아요. 근데 공사 말고 민간인들인데도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할 수도 있다고. 지적측량하려면 돈 들어요. 돈 내고 측량하는 거라고. 그럼 그거 지적측량해서 돈 벌 수도 있냐고. 그래서 지적측량업 등록한 자도 지적측량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도 수행자라고. 그러면 수행자가 한 사람인 거 아니죠? 지적측량 수행자가 한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측량 수행자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 개념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적측량 수행자도 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하라? 시도의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됐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중앙지역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외 아니죠. 포함한. 여기가 틀렸죠? 제외 아니죠. 제외.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몇 년이야? 당연직이라고 했지. 위원장이 누구죠? 국토부 지적 담당 국장. 부위원장이 누구죠? 국토부 지적 담당 과장. 국장하고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국장 바뀌면 위원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따로.
임기가 없다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자, 3번. 시도의사는 지방지회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지적자나 접근자 청구 및 이경의 의결서 통지된 자. 결과가 나왔어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가 나왔어요. 그럼 결과 통지 며칠 이내에 줘라? 7일 이내에 줘야 되죠. 맞죠, 이게? 자, 작년에도 이게 맞는 문장이었죠? 예, 작년에도. 자, 4번. 시도의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 받은 60일 내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재심사 청구는 며칠? 90일이죠. 예, 누구에게 청구해요? 중앙지적위원회 맞아요. 중앙지적위원회인데 이제 표현이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으니까? 국토부에 있으니까 누구를 거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지방지적. 작년에 틀린 지문으로 여기다가 시도사를 거쳐 X요. 중앙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5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역분야에 대한 접근자 청구 사항과 지적교사 징계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지적위 틀렸죠? 예. 요건 어디서 해요? 징계 이런 거 중앙에서 하죠. 중앙. 예. 지방지적위에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요거 지적측량 접부심사 하나고. 중앙지적위에서 하는 것은 5개. 중앙지적위에서 하는 건 5개. 예. 정책개발, 기술연구, 재심사, 그다음에 징계, 양성. 예, 이런 것의 심의사항이 어디서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적법 문제 보셨고요. 예, 등기법 좀 쉬었다 가시죠. 예.